그룹 EXID의 멤버 아니에 연인인 병원장 양재용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송인인 양 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유가족의 참담한 심경, 그리고 양재용 씨의 단독 인터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때는 2024년 5월 경기 부천에 위치한 더블유진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양재용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30대 여성 환자 B씨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지 불과 17일 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낳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망 전날 B씨는 격리실에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직원들에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요청은 묵살되었고, 오히려 B씨는 이 시간 동안 손과 발, 그리고 가슴까지 총 5군데가 묶이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당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B씨의 모습, 코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병원 직원들은 별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B씨를 침대에 묶어버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어주긴 했지만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성 장폐색은 장의 물리적인 막힘은 없지만 장의 운동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어 장폐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B씨의 상태 악화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배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음에도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나 다른 병원 치료 권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족의 절규는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한 건데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할 거를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서 묶어놓고 약만 먹였어요. 이 말은 유족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슬픔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병원 측은 B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으며 복통 호소 또한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응급조치 장면은 이러한 해명에 의문을 더하게 합니다.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가 5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무려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을 진행해 왔으므로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위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료 과실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양재용 원장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결국 양재용 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1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당시 당직의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재용 씨를 포함해 총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양재용 원장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병원장으로서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양재용 원장의 개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걸그룹 EXID 출신 배우 한이 씨의 약혼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환자 사망 사건 발생 4일 만인 6월 1일 결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사를 알리다니, 유족들만 안타깝다. 의료사고를 알고 있었느냐.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등 하니 씨의 SNS에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졌고, 한희 씨는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9월로 예정되었던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양 원장은 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 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분이 사망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방치 환자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실이 있다, 없다와 다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양 원장은 자신은 입원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병동은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가 되며, 사망한 B 씨는 처음부터 입원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기에 양 원장의 외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 씨의 주치의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치의는 B 씨의 입원 초기부터 시행된 격리와 2차례의 강박 조치에 대해 자해나 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원장은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나 강박이 아니라 펜터민 중독 위험성이며,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독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격리 강박의 부작용과 대변물을 흘리는 당시 환자의 증상에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보호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환자가 숨지기 직전 대량 투약한 약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당직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양 원장은 환자의 격리 강박은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위험이 일부 따를 수 있는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펜터민의 위험성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B 씨가 새벽에 강박 해제 후 간호진과 함께 있었으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를 더 빨리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망 직전 B 씨에 대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양 원장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표했습니다. 그는 많은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지고 중독 환자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피하는 정신과 의사나 병원이 더 많아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 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까지 나서서 검찰에 송치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힐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은 과연 적절했는가? 위급 상황에서의 의료진의 대응은 충분했는가? 환자의 인권과 치료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격리 및 강박 조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한 병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정신건강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W진 병원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기에 그 명성과 신뢰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기에 취약한 상태의 환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유족들은 이러한 병원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당시 B 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육체적 불편함이나 고통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유족들은 B 씨가 복통을 호소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신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과적인 진료나 외부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 환자의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대응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라 할지라도 신체적 고통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욱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폐쇄병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므로 병원 내부 의료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5포인트 강박이라는 조치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는 환자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박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씨의 경우 복통을 호소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신체적 고통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 시간 동안 강박 조치가 지속된 것은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체 신호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박 조치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강박 중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이상, 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자해나 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강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 응급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함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5분 뒤에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20분이나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그 교육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위급한 순간에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병원의 책임이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의료기록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기록은 환자의 진료 과정과 상태를 기록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자 환자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만약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직업윤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양 원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외래 진료만 담당하며 이번 환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시스템, 의료진 교육,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정신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질병이며 정신과 병원은 이러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 원장이 언급한 펜터민 중독의 위험성이나 코로나 이후 정신병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의 발언은 물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환자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병원 측의 과실을 희석시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본질은 특정 약물의 위험성이나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 환자의 생명이 병원 안에서 왜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진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특히 폐쇄병동 내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점검과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직업윤리 교육과 위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청하며 그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인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앞으로는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연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자신까지 파멸로 이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재용 씨와 한희 씨 사건 전에는 개그맨 이진호 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공인의 음주운전 문제와 연루된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여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진호 씨가 최근 저지른 음주운전 논란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호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받는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인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까지 무려 약 10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검거 시점에서 측정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이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열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그의 취기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게 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그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반응 속도를 상실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한 연예 전문 매체는 그의 음주운전 신고자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인 A씨였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A씨는 자신이 각종 뉴스와 언론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신상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A씨가 겪었을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언론의 집요한 취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신고자의 신원을 법적 보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원 보호와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한 원칙적인 대응이었지만 이미 언론에 의해 특정된 A씨에게는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호 씨의 소속사인 SMC&C는 그의 음주운전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직후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진호 씨는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변명이나 핑계조차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대중 여러분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사과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여자친구인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은 그 어떤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더욱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진호 씨는 이번 음주운전 논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대중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당시 그는 불법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꾸준히 변제 중이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밝히며 재기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진호 씨를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무려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다시 한번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논란과 자숙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거진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그 여파로 불과 며칠 뒤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반응은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A씨에 대한 애도, 그리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과 비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잘못은 남자친구인 이진호가 했는데 왜 애꿎은 여자친구가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진호가 음주운전이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불법 도박 문제로 자숙하겠다더니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정말 실망의 끝을 보여준다. 대중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인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숙 중이라더니 말뿐이었나. 또다시 이렇게 큰 사고를 쳤다니 믿을 수 없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A씨가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신고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만큼 A씨의 사망이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과 함께 이진호 씨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신고해준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부담과 상처를 준 것 아니냐.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며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이진호 씨의 반복되는 무리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진호는 더 이상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 대중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이런 사람은 방송에서 절대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영구적인 퇴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진호 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피로감이 극에 달했음을 방증합니다. 그들은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자친구 A씨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A씨에 대한 공감과 추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소수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경찰 조사가 완벽하게 진행 중이니 섣부른 판단과 억측은 자제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진호 씨 역시 이번 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 같다. 그에게도 재활의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비난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거나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진호 씨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자를 특정해서 보도한 것이 고인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에 앞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개그맨 이진호 씨 개인의 반복되는 일탈 행위와 무책임한 음주운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언론 보도의 파급력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이 보여야 할 성숙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진호 씨의 음주운전 사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인의 사회적 책임과 대중의 성숙한 비판, 의식이 어우러져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개그맨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해 무려 100km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촉발되어 다시 한번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그리고 더욱 심각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의 실망감과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법, 경시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이진호 씨를 현장에서 직접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놀랍게도 인천에서 출발하여 경기 양평군까지 장장
100km에 달하는 믿을 수 없는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위험천만하게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